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주말에도 현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이번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에 대한 추정까지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점 안내해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서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언제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고 또 단기적인 고점을 구성해 줄 텐데, 이 고점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제 기업들의 25년도 4분기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 실적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영업이익이었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결국에 작년도 10월 달 말에 고점을 구성하고 11월, 12월 달에 하락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5%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1%가량 줄어든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향상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시즌이 바로 4분기라는 거죠.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1월 달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이런 부분을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4분기뿐만이 아니고 26년도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근데 이 반도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월 말의 고점, 이것을 빠르게 돌파해 주면서 이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흐름이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는 이유가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늦었기 때문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서부터 실적에 대한 반등치 잡혔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4분기서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향상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흐름이 조금 늦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6년도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치는 언제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게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4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26년도 실적 전망도 훨씬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시장이 선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미 반도체는 3분기서부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6년도의 실적 전망까지 먼저 땡겨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을 구독자분들이 추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상승 구간이 나오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이제 목표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를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그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수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수주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시장에 또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게, 기존의 SMR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었거든요. 이 모멘텀이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이 SMR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에 이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발주가 이어지면서 수주의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기자재 예비 계약을 맺은 게 어딥니까? 바로 엑스에너지죠. 근데 엑스에너지가 이 SMR의 가장 중요한 소재 이 그래파이트에 대한 장기 계약을 10년짜리를 맺었거든요. 연료 다음에 중요한 이 그래파이트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기자재 발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27일에 지금 유럽의 SMR 포럼이 열리게 되거든요. 유럽의 SMR 포럼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되는 게 특히나 지금 SMR 프로젝트를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 국가입니다. 바로 이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영국인데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SMR 관련된 규제 승인을 1년 만에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자재 발주가 나올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MR 포럼에서 이 세부적인 예산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SMR 관련된 발주의 본격화 이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잠깐 조정이 나오더라도 구독자분들이 이걸 기회로 활용해 보셔야겠죠. 그러면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1월 달부터 왜 잡히고 있죠? 결국에 SMR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 내용 이거를 지금 주가에서 선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지금부터 이 목표가를 추정해내기 위해서는 이 SMR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부적인 계약 내용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예상 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신다면 그 전까지는 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홀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임박했을 때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랠리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수주가 임박했을 때 그리고 발표가 될 때 오히려 고점을 구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기관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제 본격적인 SMR에 관련된 수주 특히나 26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뉴스케일 파워사부터 시작해서 이 기자재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엑스에너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롤스로이스 바로 이 영국의 기자재 수주죠.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를 판단할 때는 차트적인 분석도 보셔야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이슈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공개된 이슈, 누구든 알게 된 이슈는 추가적인 상승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료 소멸로 외국인 기관들이 이를 이용하면서 그때 고점을 구성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이제 대규모 SMR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약까지 3, 4개월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3, 4개월 동안은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구간 이 횡보를 통해서 쉬어가기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주든 실적이든 그 이슈가 또 반영되는 시즌이 왔을 때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횡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왔다가 횡보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 이 고점에서 저희 소통방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단기 고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멘텀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 조정 그리고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고 이 소통방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 SMR 관련된 예상 수주 시점들 그리고 실시간 이슈들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외신 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속보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이 기자재 수주 관련된 예상 시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예상 시점들 그리고 또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 작년에 10월달 고점 잡아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이번만큼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단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타점 놓치지 않는 걸 강조드리겠고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란 딱 이걸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상승을 즐기시는 건 사실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에 이 고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자, 이것에 따라서 수익률에 대한 격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전 고점 대응 못하신 분들 몇 달 동안 또 고생하시다가 지금에서야 주가가 올라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역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 그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소통방 강조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정말 급등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할 시점이기 때문이죠. 자, 25년도에는 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이때 탄생했던 템버거 종목이 자, 이렇게 바닥에서 1000% 넘게 올라갔던 바로 이 스페타시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6년도는 바로 삼성전자의 수혜 종목에서 이 템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제2의 이 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 핵심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자,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템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자,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이요. 자, 쉽게 말하면 자,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자,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자,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자,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